여러분, 저 은퇴한 지 몇 년이 됐는데요. 지금껏 가장 크게 느낀 변화가 뭔지 아세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집이 늘어나거나 신분이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손주가 저를 볼 때마다 큰절을 하며 인사하는데 그때 주머니에 현금이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꺼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혼자 웃으며 조금 과했나 하고 돌아보게 되죠.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바로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미 은퇴하셨을 거고요. 그런데 은퇴 후의 삶이 생각만큼 평탄하지 않다는 걸 아실 겁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때도 있고 막연한 불안감이 자꾸만 올라와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38년을 공무원으로 일했지만 퇴직 후에도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돈의 액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은퇴 후에 겪은 가장 현실적인 변화들, 그리고 그로 인해 깨달은 진짜 중요한 것들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모르니 메모장이나 노트를 준비하시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는 38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현실은 항상 그렇지만은 않아요. 공무원 급여도 제한적이고 장기간 같은 일을 하다 보니 심신이 지쳐 있었어요. 퇴직금을 받을 때도 그 돈이 얼마나 오래 갈지 계산해봤고 남아있던 대출금 때문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퇴는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가족들도 걱정했고 저 자신도 미래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한 선택이 있었어요. 바로 소형 화물 일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대출금을 정리하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였거든요. 체력이 있고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보고 왜 은퇴 후에 또 일을 하냐고 물으셨어요. 쉬라고 권유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는 일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소형 화물 일은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입니다. 몸도 힘들고 항상 조심해야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처음 몇 년은 정말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남은 대출금을 갚아야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났어요. 대출금을 다 갚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이 정말 특별했어요. 마음이 철렁 내려오는 듯한 가벼움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출금을 다 갚은 후에도 저는 계속 일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이 어느새 저에게 다른 의미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빚을 갚아야 한다는 강박감에서가 아니라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소중한 일이 되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있다는 것, 누군가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무기력함을 느낀다고 해요. 할 일이 없으면 마음도 공해지는 것 같고 시간이 빨리 가지 않는다고요. 저도 그럴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일을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화물 일을 하는 분들 중에는 연금을 받으면서 가볍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이 편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에 쫓기지 않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정년이라는 선이 없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몸이 허락하는 한 얼마든지 계속할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제가 계속 일하는 이유입니다. 요즘은 일을 해도 대부분 계좌이체로 정산이 돼요. 디지털 시대니까요. 그래서 돈을 벌고 있어도 실감이 잘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는 건 알지만 직접 손으로 만져본 경험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가끔 현금으로 받는 날이 있어요. 특히 주말에 개인 고객들 일을 할 때가 그래요. 같은 돈인데 현금을 받으면 기분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계좌이체 5만 원과 현금 5만 원은 분명히 다르게 느껴져요. 심리학적으로도 이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현금은 물리적 자산이기 때문에 더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제 경험상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퇴근 후 주머니에 현금이 있으면 괜히 오늘은 고생했으니 이런 이유를 붙이게 돼요. 그리고 외식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집에서 저녁을 해 먹는데
현금이 있는 날은 자꾸만 밖으로 나가고 싶어져요. 라면도 괜찮고 국밥도 좋아 보이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 들어가고 싶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의식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가계부를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월급으로 받을 때는 자동이체가 되니까 나머지로 생활하는데 현금을 자주 받으면 그 돈이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의 여유가 만드는 함정입니다. 손주들이 같은 아파트에 살아서 자주 들르는데요. 제가 들어올 때마다 장난처럼 큰절을 하며 인사를 해요. 할아버지 왔어. 하면서요. 그 모습이 정말 예뻐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주머니에 현금이 있으면 그 예쁜 모습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자동으로 지갑을 꺼내게 돼요. 아무 계획 없이 용돈을 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고생했으니 이거 받아라는 식으로요. 아이들도 물론 좋아해요. 하지만 나중에 혼자 웃으면서 생각하게 돼요. 조금 과했나? 이게 반복되니까 아이들도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뵐 때마다 뭔가 받을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처음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들한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주식을 조금 합니다. 그리고 남들은 주식하면 다 망한다고 하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경제를 배울 수 있고 돈의 가치를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곳이 주식시장입니다. 물론 많은 시드머니를 투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준 용돈은 바로 쓰이지 않아요. 각자 가지고 있는 저금통에 차곡차곡 모아둡니다. 제가 그 용돈의 사용처를 조언해 줬습니다. 일정 금액이 모이면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장기 투자 계좌로 옮기라고요. 멋진 말로 우리가 쉬고 있는 주말에도 밤에도 돈을 벌고 있는 세상이니 투자에 대해 어릴 때부터 배워가라고요. 졸리라는 미국 주식 부자가 한 말이잖아요. 결국 제 관대함이 아이들의 재정 교육이 되고 있었던 거죠. 돈을 모으고 기다리고 키운다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는 셈이에요. 요즘 아이들은 용돈을 주면 바로 사탕이나 장난감으로 사곤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 손주들은 달랐어요. 할아버지가 주신 돈은 특별하다는 인식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히 여기는 거죠. 이건 제 넉넉함이 만드는 의도치 않은 선물이었어요. 요즘은 용돈 주는 의미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어떤 쪽지 시험이라도 좋다, 학원이든 학교든. 상관없이 90점 이상 나오는 점수만 나오면 상금이 1만 원 걸었습니다. 단월 최고액은 5만 원 한도입니다. 학습 시너지 효과가 나올지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의 생활비 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금 범위 안에서 생활비를 맞춰 쓰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과 주택연금이 기본이 되어 생활의 틀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여기서 주택연금에 대해 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택연금은 찬반이 많이 갈리는 주제거든요.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주택연금을 좋아하지 않아요. 미래의 자산을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니까요. 저 역시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많이 고민했습니다. 집값의 오르내림에 베팅하는 것도 방법이고 현재의 안정을 택하는 것도 방법이었거든요. 하지만 제 성향을 돌아봤어요. 저는 변동성을 그다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나 봅니다. 과거에도 직업을 바꾸지 않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 생각했어요. 그건 안정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퇴 후 가장 마음이 놓였던 부분을 꼽으라면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로 크게 흔들리지는 않겠구나라는 안도감이었어요. 이건 정말 큰 선물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월급날 기다리고 성과급이 떨어지는 것 기다리고 집값이 오를 것 기대했거든요. 항상 불안했어요. 지금의 소득이 영구적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요. 하지만 은퇴 후에는 달랐어요. 연금과 주택연금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걸 벗어나기 위해 특별히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같은 액수의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만 현금 보유가 적다 보니 예상치 못한 의료비 등을 대비한 보험 비중이 조금은 높은 편입니다. 이 안도감이 하루하루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신경 쓸 게 줄어드니까 다른 것에 눈이 보여요.
주변을 돌아볼 마음도 생기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조금 더 부드러워졌어요. 아내와의 대화도 많아졌고 이웃과 인사도 더 자주 나누게 됐어요. 여러분, 혹시 공감하세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도 먹고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는 현재 일을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이미 은퇴하셨지만 불안함을 느끼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꼭 말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아주 작게라도 수입이 이어지는 것과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 사이에는 생각보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금액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가짐의 차이입니다. 제가 화물 일을 시작했을 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버는 돈은 대부분 대출 상환에 나갔어요. 큰 여유가 없었습니다.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고 언제쯤 다 갚을 수 있을지 계산하며 살았거든요. 그 과정이 정말 힘들었어요. 이래서 버는 돈의 대부분이 과거의 빚을 갚는 데 쓰이니까요. 마치 과거의 나에게 계속 갚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주머니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니까요. 주변을 돌아볼 마음도 생기게 돼요. 아내 손을 더 많이 잡게 되고 손주들과 더 오래 놀아주게 됩니다. 이웃 어르신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나요. 커피를 같이 마실 여유도 생기거든요. 사람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진다는 게 정확히 뭔지 아세요? 일에 치여 있을 때는 모든 게 급해요. 말투도 빨라지고 표정도 경직되고 미소가 줄어들어요. 하지만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도 커지는 거예요. 손주가 부르면 바로 가줄 수 있고, 아내가 뭔가 필요하면 빠르게 챙길 수 있고, 옆 사람의 안부를 물어볼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살았어요. 곡간에서 인심이 난다는 옛말이 있어요. 곡식이 많이 남아돌 때 사람들이 관대해진다는 뜻이죠. 살다 보니 이 말이 참 현실적이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 싶어요. 돈이 많아도 항상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벌어야 한다는 강박감에서 못 벗어나거든요. 반대로 돈이 적어도 여유로운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가진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결국 중요한 건 절대적인 금액이 아니라 상대적인 만족도라는 거예요. 은퇴자의 주머니가 넉넉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은퇴 이후에는 대부분 연금에 의존하거나 그동안 모아둔 돈을 조금씩 나눠 쓰는 생활이 되거든요.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연금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소형 화물일에서 나오는 수입은 단순한 추가 돈이 아니라 마음의 추가 자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어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자꾸만 쓰고 싶어지거든요. 조금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자꾸만 올라와요. 아껴도 될 곳에 쓰게 되는 순간들이 생기는 거죠. 저도 그런 부분을 스스로 경계하며 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일해서 번 돈으로 내일 식사를 사는 것처럼요. 현금을 받으면 자꾸만 그 돈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제 자신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순간에 돈을 쓰려고 하나? 이게 꼭 필요한 건가? 연금 범위 안에서도 충분한 건 아닐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거죠. 모든 충동을 억제하라는 게 아니에요. 적절한 선에서 자신을 통제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완벽한 은퇴 생활 계획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은퇴를 준비하면서 지금부터 계산하지 않으면 60세에 파산한다는 말을 들어요. 무섭죠? 정말 무서워요. 하지만 제 경험상 그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맞는 부분은 준비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고 틀린 부분은 그 준비가 완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 은퇴할 때 불안전했어요. 다 계획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것들이 있었어요. 작은 수입도 생기고 생활 패턴도 안정화되고 마음의 여유도 생겨났거든요. 결국 지금의 저는 은퇴할 때의 저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이면 저도 이른을 바라봅니다. 저도 의식해야 할 나이가 되었다는 거죠. 아직은 건강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가는 날이 오는 날인데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지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더더욱 지금 할 수 있는 만큼만 무리하지 않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화물 일을 계속하는 것도 그 때문이에요. 이 일을 통해 하루의 리듬을 유지할 수 있고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거든요. 제가 꼭 되고 싶지 않은 건 은퇴했으니 이제 쉬기만 한다는 마인드예요. 쉬는 것도 필요하지만 움직이고 할 일이 있는 것도 정말 필요합니다. 화물 일을 하는 분들 중에는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 나이에 은퇴하신 분도 있고 나이가 훨씬 드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대도시에서, 어떤 분들은 지방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일하고 계세요. 그들도 대부분 제가 경험한 것과 비슷해요. 일이 편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시간에 쫓기지 않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년이라는 선이 없다는 점도요. 언제든 쉴 수 있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자유감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은퇴 후 일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삶을 지속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죠.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제 경험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준비해 두는 것이 훗날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준비가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연금이나 자산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대략적으로 계산해 봐요. 계산기만 있으면 돼요.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은퇴 후 작은 수입이라도 계속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생각해 봐요. 저처럼 화물 일을 안 하셔도 돼요. 프리랜서, 강의, 컨설팅 등 여러 선택지가 있으니까요. 세 번째, 현재의 생활비를 정확히 파악해 봐요. 월급에 의존하다 보면 자신의 생활비를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번째, 가족과 대화를 나눠요. 혼자만 준비하면 나중에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음의 준비를 해요. 은퇴는 직업의 변화가 아니라 인생관의 변화일 수 있거든요.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혹시 지금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혹은 정체감의 위기를 겪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그건 정상이에요. 은퇴는 생각만큼 자유롭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을 찾아보세요. 그게 화물일 같은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지역 봉사, 취미 활동, 가족 돌봄 등 뭐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움직임이 있으면 하루가 의미 있어요. 목표가 생기고 관계가 깊어지고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준비된 은퇴라고 하면 완벽하게 계산된 자산과 자신 있는 표정을 떠올려요. 하지만 제 경험상 준비된 은퇴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조금 덜 불안해서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10억을 가지고도 불안해합니다. 누군가는 1억으로도 안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결국 상대적인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내 생활을 유지하기에 충분한가? 내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할 수 있는가? 앞으로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가? 이 정도만 답변할 수 있으면 준비된 은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영상을 통해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오늘도 갈 곳이 있는 하루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 있는 은퇴다. 라는 거예요. 화려한 여행을 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돈을 벌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계획된 미래를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돌아올 집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화물 일을 하러 가요. 크고 작은 짐을 옮기고 손주들을 만나고 아내와 밥을 먹고 이웃과 인사를 나눠요. 특별하지 않은 하루지만 의미 있는 하루예요. 만약 여러분이 현재 일을 하고 계신다면 은퇴 후의 삶을 조금씩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준비해 보세요. 만약 은퇴를 앞두고 계신다면 무섭지 않으셔도 괜찮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조금은 준비하시길 권장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80점만 되어도 충분해요.
만약 이미 은퇴하셨는데 힘들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거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계속 화물 일을 하면서 이런 현실적인 은퇴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다음엔 은퇴 후 건강관리나 부부 관계처럼 더 깊이 있는 주제들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은퇴 경험도 정말 궁금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